안녕하세요.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의 그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하고 1세대 1주택의 요건 및 주택수 계산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7월 28일 대책 내용을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2020년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책 발표 후에 약 한 달 만에 취득세 인상안이 확정 시행된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주택을 중심으로 취득세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의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터치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등 어떤 특정의 유무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특별시, 광역시, 도가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 원인, 용도, 또 취득자에 따라서 다양한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은 일반적인 취득은 4%, 상속은 2.8%, 증여는 3.5%를 적용하고 주택은 1에서 3%를 적용을 합니다. 또 1세대 1주택의 상속은 0.8%, 재산 분할은 1.5%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개념은 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주택 취득세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입니다. 첫째로 개인의 주택 취득세율은 주택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1세대 1주택은 주택가액에 따라 1%에서 3%를 적용을 합니다. 자,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0.1%에서 3.0% 사이로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세율은 취득가액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만 금액에 곱하기 100분의 1로 산출을 합니다. 9억을 초과하면 3.0%를 적용합니다. 농지 외의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등의 표준 세율은 4%인데 주택 취득세 중과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입니다. 두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합니다. 조정 대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반 거래의 취득세 표준세율 4%에 2배 중과하여 8%,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3배 중과하여 12%로 중과를 합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1에서 3%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에 대해서 2배 중과한 8%, 4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3배 중과한 12%를 중과합니다. 세 번째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세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 학업, 취업, 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면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1 내지 3%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 내 또는 조정 비조정 대상 지역 간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주택분 취득세율 1%에서 3%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취득세 납부 절차는 신규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로 신고 납부하면 되고 종전주택을 처분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과의 차액 플러스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지키면은 양도세도 비과세되고 취득세도 표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은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 후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지만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그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시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재건축된 주택 입주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개인의 최고세율 12%로 중과를 합니다. 세 번째로 경과조치로 2020년 7.10 대책 발표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후에 취득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확인 등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서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고 종전세율은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에서 9억 원은 1에서 3%, 9억 원 초과는 3%, 4주택 이상은 4%입니다. 세 번째로 1세대 기준이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에 신설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를 합니다.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배우자에는 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를 봅니다.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각각 별도의 세대를 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도 별도 세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75만 원으로 이 소득의 40%는 70만 원인데요. 70만 원 이상이면 세대별 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취득 1년제 65세 이상의 부모를, 여기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는데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 성인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사람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합니다. 네 번째로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행령에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또는 다주택자를 구별하는 그 주택 수는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의 수를 말합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고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서 실제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이제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택 수혜에는 포함을 합니다. 이 규정도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 오피스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부과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신규 취득분부터 취득세 부과 시에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오피스텔 취득 후에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로 1세대 내에서 한 개의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한 개의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소유자로 봅니다. 다섯 번째로 주택수에 합산하는 대상과 제외하는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주택수를 산정할 때 그 표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 주택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주택수에 제외되는 주택은 표에 의해서 보겠습니다. 어린이 가정집, 국가등록 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상속주택,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속주택을 말합니다. 이 13개 주택은 주택수 산정할 때 배제를 합니다. 시행일은 2020년 8월 12일입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시행령을 중심으로 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취득세율은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지만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8%, 12%로 중과되고 증여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 입주권에 의해서 분양권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앞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